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날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6월달은 그 양력으로 표시된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그럼 2021년 6월달 양력입니다.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6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육해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좀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포진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뜻을 좀 펼치기는 힘들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이 나은 없습니다.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힘을 빌려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주변 사람들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육해살 운에서는 보편적으로 자기 주장보다는 다소 좀 겸손한 것이 좀 미덕인 그런 시기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조금 상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육해살 운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에 관련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이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거나 그런 쪽에 좀 심취하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10몇 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 가지고 설령 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좋은 기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조의 운세에서 조금 후퇴하는 그런 기운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12운성이 이렇게 병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들에 좀 심취하시면 도움이 되는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직업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조금씩 어려움이 따르고 또 걱정거리도 약간씩 생기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은 반드시 있는 그런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네요.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김연년에 태어나셨고 황식토기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으로는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기토하고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갑기합이 됩니다. 천간이 합의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기운이기도 하겠고, 또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처럼 이성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으로는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완숙한 그런 단계라 가지고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안정기도 오고 또 재물적으로도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많이 따르는 시기이지만은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또 너무 강해지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각 부부간이나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간에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세우다 보니까 불화나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성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12운성으로 걸록지네요. 이 걸록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서 상당히 완숙기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라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나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기가 오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쉽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의 도움도 큰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이 크고 또 인덕이 많은 시기라 가지고 조상의 음덕도 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도 좋은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좋은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살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좀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도 안정되고 또 집안의 그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최고의 운세다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59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이렇게 그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남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2021년 6월달 한 달 동안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날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시기로 주변에 그 도움이 상당히 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자신의 그 역할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한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성진이나 명예상승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는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수입의 증가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일날입니다. 역마살의 자영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역마살의 자영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일도 생길 수 있겠고요.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등으로 먼 곳을 출입하거나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그 동기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니까 출장 나들이 등에서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겠고 각종 사고수에 노출되기도 쉽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별수가 따르기 쉬우니까 이 순간에 교제에서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또는 그 운수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각종 사고수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4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부부간이나 연인 간 또는 가까운 친구 간에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다면은 이런 날 잡아가지고 화해의 기회로 삼으면은 상당히 운세에 도움이 있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직장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친구와 재회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친구들과 그 갈등과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이런 날 잡아가지고 그 화해 기회로 삼아도 상당히 운세에 도움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날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5일 날입니다. 급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17일도 같은 경우이고 29일도 역시 급살의 원진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사업이나 직업상의 일로서는 조금 부침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도난이나 분실 같은 이런 손재수가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금전 거래 같은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원진까지 함께 하죠.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는 이 급살운에서는 도난이나 각종 손재수 사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 노출되기도 쉽고, 또 직장에서도 좌천 같은 그 불명예가 따르기도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할 때는 또 특히 그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트러블 생기지 않도록 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외부와 좀 단절되거나 억압을 받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모든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운세라 가지고 사업이나 직업상의 문제에서 상당히 좀 부침이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은 많지만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각종 간제구술과 사고수에도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일 날입니다. 천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천살 기운에서는 홍수, 가뭄 아니면은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상당히 거역하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기기 쉽지만은 그런 기운에 동조하는 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 주변에 조금 억압이 따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이런 그 천살 기운에서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동조해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은 상당히 그 진척도가 높을 수도 있겠고, 실속이 적지만은 횡재수가 따르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거나 일약 스타가 되기도 하는 좋은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도 역시 이동살입니다. 그렇지만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에 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일이 생기기도 하겠고요. 여행이나 출장, 무역업 아니면 여행사 등의 직업이나 직종과 인연이 닿을 수도 있는 그런 운세지만은 움직이는 그 동기가 자신의 뜻에 의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변하거나 이동해 가지고 새로운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조상이 음득 있는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꿈을 한껏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니까 동창생들이나 사회에서 만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직장을 옮기거나 집을 옮기거나 아니면 여행 나들이 이런 속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나들이 계획이 있거나 출장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상당히 운세의 도움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9일 날입니다. 연살의 자영이고요. 자,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수 있겠고, 또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은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데이트나 미팅 아니면 소개팅 이런 가운데서 자칫 크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쉽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날 미팅, 소개팅 잘못하시면은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고, 연살이 이렇게 형살로 동작하게 되면은 데이트나 미팅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11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에 좀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시기이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죠.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그랬죠.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조금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상당히 큰 오히려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평가를 기다리는 시험을 본다든가 선거를 치른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최고의 기쁨이 기다리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 등으로 안정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좋은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선거 치르시는 분들은 이런 날 잡아서 할 수 있으면은 잘 활용하시면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6월달 양력이라고 그랬죠.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